안녕하세요. 화학하는 참치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화학 전공 B 8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8번 보면 유기금속화학 문제죠.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A에서 그림과 같이 CO 리간드가 지금 3개가 다 적도 방향이 있습니다. 축 방향에는 CN- 리간드가 왔고, 이게 왜 적도 방향이 있냐? 그거를 파이 결합과 VS-EPR 이론에 근거해 설명하라. 첫 번째. 두 번째, CN 신축진동에 해당하는 기억표현을 써라. 두 번째. 그리고 B가 18전자 화학적임을 확인해라. 세 번째. 그리고 B의 세 가지 기하 이성지체 중에 대칭급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를 이정지체 구조를 그려라. 네 번째. 그럼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왜 적도 방향인가? 왜 CO가 적도 방향인가? 여기 보면 지금 파이 결합과 VS-EPR 이론을 근거로 설명을 하래요. VS-EPR에서 보면 삼각 쌍뿔 구조에 이 세 개를 적도 방향이라 그러고 이 두 개를 축 방향이라 그러죠. 근데 이 둘이 동등하지 않죠. 축 방향이 더 반발이 커요. 적도 방향은 반발이 좀 작고. 일단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적도 방향이 삼각 쌍뿔에서 적도 방향의 반발이 작다.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이 결합의 근거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CO 리간드와 CN 리간드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파이 밖에인가요? 얘가 더 좋은 파이 밖에죠. 그렇다는 거는 MCO 본드랑 MCM 본드 중에 얘가 더 짧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짧은 애들은 짧으면 반발이 커지죠. 그러니까 더 작은 곳을 선호해요. 반발이 더 작은 곳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CO가 적도 방향에 오게 된다. 왜냐면 결합 길이가 짧으면 메탈 센터랑 전자간 반발이 커질 텐데 굳이 반발이 원래 컸던 축 방향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풀 수 있고, 두 번째 CN 신축 진동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기하 표현 CN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지표표에 있는 이 대칭급을 다 적어 봅시다. 2C3, 3C2, 시그마 H, 2S3, 시그마 V, 3시그마 V. 그리고 여기 CN. 그럼 E는 당연히 CN이 두 개니까 2죠. C3 C3 축은 어디냐면 여기가 C3 축이죠. 그럼 이 C3 축으로 돌려도 CN은 그대로죠. 그러면 그대로 2죠. 그럼 C2 축은 어디냐? C2 축은 여기가 C2 축이죠. 저걸로 돌리면 CN이 위치가 바뀌죠. 이 시그마 H는 이 CO와 메탈이 FE가 있는 이 평면이 시그마 H죠. 그러면 여기도 0이 되죠. AS3는 당연히 0이 될 거고. 시그마 V는 여기 이 CO 사이를 가르는 여기가 시그마 V가 될 거예요. 그럼 시그마 V는 해도 CN 그대로 있죠. 두 개죠. 그러면 이거를 약분하면 과연 몇 개의 저 기하 표현이 나올까요? 정답은 두 개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약분 했을 때 개수예요. 나중에 문제 풀 때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뭐 E나 T 같이 축태된 애들을 제외하면 얘는 2로 치고 3으로 치니까 축태도를 얘는 제외하고 약분했을 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 A1 프라임 더하기 A2 더블 프라임이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왔죠. 저 그럼 3번. B가 18전자 화학종이다.
이걸 확인을 해보래요. 근데 보면 B는 얘고 A는 얘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A를 18전자 화학 중이면 확인하는 줄 알고 A를 확인해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기억해요. B를 확인해보면 B의 구조는 이렇게 되죠. 그럼 산화수법을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금속의 산화수를 알아야 돼요. 금속의 산화수를 해봅시다. H는 마이너스 1이죠. H-로 들어가니까 H-가 안 되니까 Fe 모르고 CO는 어차피 0이고 CN은 마이너스 2 지금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고 총 합쳐서 마이너스 1이에요. Fe의 산화수는 전하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Fe는 2가가 됩니다. 산수가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Fe가 원래 8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6개가 나올 거고 그리고 H-는 2개 CO가 3개 있죠. 카본일 리간드 3개니까 6전자 그리고 CN-2개 그러면 전자 4개 이렇게 하면 총 전자가 18개가 나옵니다. 확인이 끝났고요. 그럼 이제 세 가지 기하 이성체를 그려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대칭급이 개수가 가장 많은 걸 찾아봐라. 그럼 먼저 그려봅시다. CN이 트랜스인에 첫 번째 CN- 리간드가 트랜스인 위치 일로 그리면 CN 메탄은 생략을 하고 CN 트랜스 로고에 H, CO, CO 3개 이렇게 총 마이너스 이렇게 A가 첫 번째 구조가 A라고 하고 두 번째 구조는 CN이 C 쓰이면서 맞은편에 H 하나, CO 하나 오는 구조. 그러면 CN이 C 쓰이면서 CN이 C 쓰이고 맞은편에 H 하나, CO 하나 이렇게 나머지는 CO로 들어오겠죠. 이런 구조가 B 구조라고 합시다. 그리고 다음 CN-가 C 쓰이면서 맞은편에 CO 2개가 맞은편에 오는 그런 구조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여기 CN 2개가 이렇게 C 쓰이면서 맞은편 2개 CO가 오고 하나는 H 하나는 CO가 되겠죠. 얘를 C 구조로 할게요. 그럼 이제 대칭급의 개수를 찾아볼 거예요. 먼저 A는 먼저 이 동등 조작 있죠. 그리고 이 C2축이 나올 거예요. C2축은 어디에 나오냐? 여기에 C2축이 나오죠. 그리고 C2 있고 그리고 시그마 V가 나올 거예요. 시그마 V는 여기를 기준으로 시그마 V가 나오겠죠. 시그마 V 있고 그리고 시그마 V가 하나 더 나오죠. 이렇게 CN 2개 포함하는 딱 가르는 시그마 V 프라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총 대칭급이 4개가 나옵니다. B랑 C는 보면 딱 봐도 대칭성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E 하나 있고 그리고 이 CN 2개를 CN 2개 네. CN 2개를 가르는 방향으로 아니 CO를 양분하는 이 방향 얘가 포함된 평면 여기로 시그마 V가 하나 존재해요. 시그마가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로 시그마가 존재해요. 그럼 2개밖에 안 나와요. C를 보면 얘도 역시나 동등 조작이 있고 얘도 똑같아요. 얘도 여기를 기준으로 시그마가 하나 나와요. 근데 회전축이나 그런 건 없죠. 얘도 시그마 하나. 그러니까 점구는 구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한번 살펴보면 얘는 C2V가 나올 거고 얘는 CS 얘도 CS가 나와요. 얘는 거울면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는 이 A 구조 얘를 그리면 됩니다. FE, CN, CN, CO, CO, H, CO 그리고 마이너스 전화 꼭 표시해 주시고 얘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다음도 무기화학인데 일단 문제를 살펴봅시다. 스핀 허용 전이가 3개가 나와 있고 지금 D3 정팔면지 착화물이에요.
평행조인 3개가 나와있고 그거의 파수를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E 오버 B 그냥 델타 O 오버 B 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U3가 A다. A 레시프로컬 센티미터다. 그리고 이때 CFSE를 구해라. 그리고 그리고 X의 값을 구해라. 그리고 이 들뜬 상태에 해당하는 D 전자배치를 써라. 라고 문제를 줬어요. 그럼 먼저 D3 정팔면체 창문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럼 보면 여기가 4 A2G A2G가 떼나고 그 다음 T2G죠. 그래서 그 다음에 4T1G F항이 P항보다 낮으니까 4T1G P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델타 O가 됩니다. 델타 O는 항상 A2G와 T2G 사이에요. 그럼 먼저 결정장 안정화에너지 CFSE를 구해봅시다. 얘를 구하려면 전자 배치를 알아야겠죠. 바닥 상태. T2G, EG가 될 거고. 그럼 D3인가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 CFSE는 아래에만 있으니까 얘는 5분의 2씩 기여하죠. 총 3개니까. 5분의 2 델타 5씩. 그러면 CFSE의 절대값은 3 곱하기 5분의 2 델타 5가 돼서 5분의 6 델타 5가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얘를 이 단위 레시프로컬 센티미터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로 구하려면 얘를 써야겠죠. 델타 5가 지금 몇 B래요? 16B랬죠 여기서. 델타 5가 16B라고 알려준 거죠. 그리고 뉴3는 지금 32B죠. 뉴3는 A 레시프로컬 센티미터는 32B인 거예요. 그리고 델타 5는 16B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 2분의 A 레시프로컬 센티미터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0.6A 레시프로컬 센티미터가 나올 거예요. 얘가 정답이 됩니다. CFSA는. 다음 X의 값을 구해라. X의 값을 구해라인데 이건 공식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이 공식 있죠. 15B는 U3 더하기 U2 마이너스 3U1. 그래서 U1보다 U2가 크고 U2보다 U3가 크다. 지금 U1이 델타 5였어요. 얘는 16B였죠. 그리고 U3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32B예요. 그럼 그대로 대입합시다. 그럼 U2는 31B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X값은 B 오버 U2니까 얘는 31이 나오겠다. 답은 31이 되겠죠. 얘가 X값이겠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A2G에서 4T1GP 요가는 들뜬 상태에 해당하는 얘 상태에 해당하는 D 전자 배치 써라. 지금 가장 높은 상태죠. 가장 높은 상태면 당연히 전자 배치가 T2G, EGS 두 개가 올라간 상태겠죠. 세 개 중. 이 상태가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분석화의 산염기 적정 문제죠. 지금 X몰 HA랑 Y몰의 A- 그러니까 얘는 A- 결국에 얘를 200ml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었다. 그리고 0.2 몰라 HCl랑 0.2 몰라 NaOH를 가했다. 그럼 얘는 NaOH 가한 거고 얘는 HCl 가한 거죠. HCl.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X를 구해라. 그리고 당량점 가해서 pH 값 써라. 그리고 나에서 pH 구해라. 이 세 가지 문제를 줬네요. 그럼 먼저 X 값을 구해봅시다. 초기 pH가 7이에요 지금. 그럼 핸더슨 하셀바흐식을 써봅시다. 7은 7 마이너스 로그 2. 왜냐면 이 pK가
7 마이너스 로그 2니까 7 마이너스 로그 2 더하기 로그 x분의 y가 되겠네요. 네, 지금 x몰에 ha가 들어갔고 y몰에 a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니까 핸더슨 하젤바흐식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풀어보면 로그 2는 로그 x분의 y가 되고, 그럼 x분의 y가 2가 돼요. 이 식을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방금 쓴 거는 이 초기 상태를 쓴 거예요. 그럼 이제 당량점을 알려준 곳을 통해서 문제를 더 풀어 나가야겠죠. 지금 가 당량점이 100mm에서 나왔어요. 100mm 가곡선이 NaOH를 가할 텐데, 그럼 NaOH가 얼마나 들어갔겠는가? NaOH 0.2몰라가 100ml 들어갔다. 그럼 얘는 20mm몰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20mm몰이 지금 들어가면 중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X가 NaOH랑 반응하는 이 X가 HA가 20mm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200ml로 나눠주면 X가 나눠줄 필요가 없죠. 얘가 그대로 X가 되죠. 근데 X의 단위는 몰이었으니까 0.02가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X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 값은 추가적으로 Y 값은 0.04가 되겠죠. 다음으로 당량점 가에서의 pH를 구하라. 당량점에서 부피 몇인가요? 300ml죠. 그리고 그 당량점에서 A-의 몰수, 모두가 다 A-로 존재하겠죠. A의 몰수는 X 더하기 Y겠죠. 그러니까 얘는 0.06ml, 0.06몰. 그러면 A-의 pKb는 지금 K에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되죠. 그러면 5 곱하기 10, pKb 말고 KB. A-의 KB는 10-14승 나누기 2 곱하기 10-7승이니까 얘는 5 곱하기 10-8승이 돼요. 그러면 A-의 포말 농도가 지금 0.06몰이 있었는데 총 300ml니까 얘는 0.2몰라가 돼요. 그러면 OH- 농도 구할 수 있죠. 루트 KB A- 포말 농도. 그러면 계산해보면 루트 10-8승 나오고 10-4승이 나와요. 그럼 pH는 결국 10이 된다는 거죠. pOH가 4니까. 이제 그러면 마지막 나에서의 pH를 구하는 과정을 적어라. 그럼 보면 지금 가한 HCl 몰수, HCl 몰수는 지금 150ml 더 들어갔으니까 150ml 곱하기 0.2몰라. 그러면 30mm몰이 될 거고 얘는 0.03몰이죠. 그러면 이제 원래 있었던 HCl은 A-랑 반응하니까 이 반응식을 적어봅시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몰수를 기준으로 적어보면 원래 A-가 총 Y였으니까 0.04몰 있었어요. 근데 0.03몰을 추가했어요. 그럼 둘이 1대1로 반응해서 0.03 빠지고 0.03 빠지고 0.03 들어가고, 그럼 나중에는 0.01몰 남아있고 A-가 0.03몰의 HA가 됐겠죠. 그럼 또 한번 핸더슨 하젤바흐식 씁시다. pKa 더하기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니까 얘는 7, 지금 A, pKa가 7 마이너스 로그 2였죠. 7 마이너스 로그 2 더하기 로그 0.03몰 0.03분의 0.01이 되는 거예요. 0.03이 아니고 원래 HA가 0.0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는 0.05가 돼요. 이게 X였고 얘가 Y가 되는 거죠. 0.05분의 0.01이 되니까 7 마이너스 로그 2 플러스 로그 5분의 1이에요. 얘 풀면 7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5니까 7 마이너스 로그 10은 그러면 로그 11이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나에서 pH는 6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4가지 반응을 줬고 반응에 표현상수를 줄 때 있고 표준 환원 전위를 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B의 값을 써라. 그리고 3번에 표준 깁스 에너지 변화를 K와 F를 포함하는 식으로 써라. 그리고 X를 구해라.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첫 번째 B의 값을 구해봅시다. B 어딨냐? 여기 있죠. 그냥 이거는 우리 선환원 반응식, 균형 반응식 만드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죠. 5의 개수를 보면 왼쪽에 2개 있으니까 오른쪽 2개 만들려면 C는 1이죠. H 개수 보면 왼쪽에 A가 있고 오른쪽에 C가 1이었으니까 오른쪽에 2개 있죠. 그럼 A는 2가 돼요. 이건 O 개수로부터 나왔고 H 개수로부터 나왔고 그럼 전화균형 써봅시다. 지금 A가 2고 C가 1이니까 전화균형 맞추려면 왼쪽 중석 만들려면 B는 몇 나와야 될까요? B는 2가 나오면 되죠. B는 2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2번 3번의 델타G 제로 3번의 델타G 제로를 K와 F를 포함하는 값으로 쓰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델타 G 제로는 뭔가요? 표준 환원전이랑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NF 이 제로죠. 근데 얘는 또 다르게 나타낼 수 있어요. 평행상수와 관련돼서 나타내면 마이너스 RT LNK가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 두 식을 활용을 해보면 이 제로는 NF분의 RT LNK가 나오죠. 그럼 얘는 결국에 N분의 0.059V 로그 K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를 줬으니까 변형을 한 거죠. 그럼 이 식을 이용하는데 이 3번에서는 n이 1이 나와요. 전자가 하나 이동하니 하나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n은 1이고 그럼 n 사라질 거고 결국에 델타 g는 g0는 마이너스 nf e0는 0 마이너스 0.059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0.059 볼트 곱하기 페러데이 상수 곱하기 로그 K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X를 본격적으로 구해봅시다. 지금 이 식들을 비교를 해보면 4번식은 1번식 더하기 2번식 더하기 4배의 3번식이에요. 그럼 우리 헤스 법칙에 의해서 델타 G로도 같은 관계가 성립하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NF 델타 G는 마이너스 NF 이 제로를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1번과 2번과 4번 1번과 2번을 일단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1번식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54 볼트 곱하기 페러데이 상수가 나옵니다. 델타 G0 2는 2번식에서는 마이너스 1.38 볼트 곱하기 페러데이 상수가 나와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거는 델타 G0 3는 얘는 지금 이 식을 활용을 해야겠죠. 왜냐면 평행상수를 알고 있으니까.
표준 환원전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을 해보면 마이너스 0.059V 곱하기 패러데이 상수 곱하기 14가 나와요. 여기 평형상수가 15-14승이었으니까.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14승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사라지죠. 플러스가 되죠. 그럼 이제 이 식에 대입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얘 여기 대입하고 얘 여기 대입하고 얘 여기 대입하면 결국에 델타 G0 4는 마이너스 1점? 지금 보면 다 볼트랑 패러데이 상수로만 나타나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616 볼트 곱하기 패러데이 상수가 나온다. 얘가 3번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 2번에 대한 답은 얘가 되죠. 얘가 되는 거죠. K와 F를 포함하는 값으로. 이게 그냥 식 변형이었죠. 얘가 2번에 대한 답이고 얘가 3번에 대한 답. 제가 2번을 살짝 빼먹었네요. 이렇게 됩니다.